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심입니다. 오늘은 제 리뷰 최초로 트랙션 하비 제품을 준비했어요. 트랙션 하비는 주로 1:8 사이즈의 트라이얼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에선 RDR 제품으로 출시하지 못했고 중국 제품치고는 가격도 제법 비싼 편이라 그동안 제 채널에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자, 트랙션 하비의 트라이얼 제품들은 기능이 많기로 유명한 트랙사스의 TRX 시리즈나 YK 제품들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조종기와 수신기를 같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전자 파트들에 대한 세팅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트랙션 하비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모델로 포드사의 F150을 1:8 비율로 축소한 차량입니다. 타사에도 비슷한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정식 라이센스까지 받고 만든 제품은 많지 않아요. 보통 단가를 낮추기 위해 포드 로고만 빼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출시하죠. 제품 구성은 심플합니다. 차량 본체와 매뉴얼, 약간의 여분 파트, 그리고 차량에 붙일 수 있는 데칼이 전부예요. 차량의 전반적인 사이즈는 1:8보다는 1:10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1:10 제품들과 차량의 폭도 비슷하고 타이어의 크기도 1:10에 사용되는 사이즈예요. 휠 베이스가 조금 더 긴 거 말고는 1:10 차량들과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이 차량은 많은 세팅이 필요한 제품이라 매뉴얼을 좀 살펴보았는데 중국어 말고 다른 언어는 없었어요. 이 차량은 많은 비용을 들여 포드사의 라이센스까지 획득하고 제작된 만큼 바디의 디테일이 매우 뛰어난 차량이에요. RC카에서 F150 바디는 다양한 RC카 장르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저도 F150 바디는 정말 많이 다루어 보았는데 이 차량의 바디가 지금까지 다뤄본 제품들 중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퀄리티를 갖추고 있어요. 또한 몬스터 트럭 전용으로 출시한 F150 바디보다 견고하고 두껍게 설계되어 있어 내구성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차량은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차량의 실내 파트도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는 전세계 최고라고 하는 트랙사스나 엑시어를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량은 타사의 비슷한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많은 메탈 파트로 무장되어 있고 메탈 파트의 품질 또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옵션이 필요 없는 차량이에요. 태생부터 풀옵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바디를 벗기고 차량의 구조와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바디핀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볼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뒤쪽에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양쪽 앞바퀴에 안쪽 버튼을 눌러주면 바디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트라이얼 장르처럼 보이지만 트라이얼처럼 즐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트라이얼 차량은 앞뒤 모두 솔리드 엑셀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차량은 실제 모델처럼 프론트는 더블 미시본이고 리어만 솔리드 엑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리얼리티를 잘 표현했다는 장점은 있지만 RC카의 관점에선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건 주행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로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온로드에선 일반적인 트라이얼 차량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 주행성이면 직선 코스에선 60km까지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하지만 온로드에서 즐기려고 이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오프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로드도 오프로드 나름이겠지만 이 정도의 노면에선 나쁘지 않았어요. 차량의 움직임도 훌륭했고 어느 정도 고속주행도 가능했습니다. 이번엔 트라이얼 차량처럼 장애물을 공략하는 저속주행도 시도해 볼게요. 자, 이 정도의 오프로드에선 보통의 트라이얼 차량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리지널 트라이얼 차량들처럼 탄행이나 암벽 주행은 어렵습니다. 먼저 낮은 차고와 범퍼 때문에 장애물 공략이
쉽지 않아요. 비비기 스킬을 통해 우연히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서스펜션 암대에 한 번 더 막히고요. 이것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허리에서 한 번 더 걸립니다. 또한 타이어의 패턴과 그립력이 온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어 오프로드에선 어렵더라고요. 이 차량은 어떤 튜닝을 한다고 해도 오리지널 트라이얼 차량들처럼 산행이나 암벽 등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 차량의 장르는 실제 모델의 리얼리티를 잘 표현한 스케일 RC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라이얼 차량의 성능까지 기대하고 구매한다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트라이얼 차량과 비교하는 이유는 프론트에 더블 위시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조와 골격은 트라이얼 차량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트랙션 하비의 다른 제품들은 오리지널 트라이얼 차량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이번에 출시한 F150과 탱크 300 모델만 이와 같은 구조로 출시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품 리뷰로 돌아가 볼게요. 이 차량은 6채널 이상의 조종기와 수신기가 별도로 필요하고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미니 서버들의 세팅이 필요합니다. 사실 수신기 박스를 열어보고 자신이 없었어요. 저 많은 선들을 보니 리뷰를 포기할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타이밍 좋게 구매해둔 8채널 조종기도 있었지만 이 조종기 역시 처음 접하는 제품이라 많은 난관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모든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조종기에 대한 리뷰도 진행해 볼게요. 이제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3채널에는 고속과 저속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실제 주행에서도 느꼈지만 저속에선 확실한 토크를, 고속에선 화끈한 속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4채널에는 2륜과 4륜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이 기능의 재밌는 점은 2륜 구동을 세분화해서 전륜과 후륜으로 구분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2륜으로 작동시키면 구동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온로드나路面이 거칠지 않은 오프로드에선 2륜 사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2륜으로 즐기면 드리프트 연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죠. 자, 수신기에 모든 선을 연결해도 이렇게 두 개의 커넥터가 남습니다. 이건 바디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커넥터예요.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이 차량의 LED 라이트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성품으로 출시하는 비슷한 제품들과 차원이 다른 화려함을 갖추고 있죠. 원래 RC카의 LED 라이트는 튜닝 파트로 들어갑니다. RC카 제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LED 파트는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해도 유저들이 직접 장착할 수 있도록 브라켓만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요즘 출시하는 일부 최신형 제품들은 LED 라이트까지 포함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저 구색을 갖추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별도의 튜닝이 필요하죠. 이 차량의 LED는 더 이상 튜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제 앞서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메탈 파트들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각 기능을 담당하는 미니 서버와 관련된 파트들이 모두 메탈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사에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은 많지만 이런 부분까지 메탈로 구성하지는 않아요. 자, RC카의 휠과 타이어도 LED 라이트처럼 튜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RC카는 타이어와 일체형인 플라스틱 휠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 차량은 매우 뛰어난 품질의 메탈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또한 휠에 걸맞는 매우 뛰어난 품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튜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차량은 바퀴 회전과 관련된 모든 파트가 메탈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떨어진 건 좌우 폭을 넓혀주는 와이드너와 같은 파트인데 이것마저도 메탈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휠 체결 방식이 너트가 아닌 6개의 볼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독특한 구조로 인해 다른 회사의 제품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퀄리티면 굳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필요 없겠죠. 이제 차량 내부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숑마저도 풀메탈로 이루어져 있는데 뛰어난 품질은 기본이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말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숑 받침에는 볼트까지 사용했고 다이얼에는 고무 오링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스프링은 2단 구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숑 샤프트의 굵기가 1대8 제품들처럼 매우 굵기 때문에 내구성도 상당히 뛰어나죠. 참고로 리어는 숑만 추가로 구매하면 이렇게 듀얼 숑 구성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프런트 파트들도 확인해 볼게요. 이 차량은 회전이 발생하는 구간의 파트들은 모두 다 메탈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중국산 저가형 제품들 중에서 풀메탈이라고 출시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메탈과 이 차량에 사용된 메탈은 소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량에 사용된 메탈의 소재는 고가의 옵션 파트처럼 강철을 사용했고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향 파트에서도 정말 많은 메탈 파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확인하고 중국산 치고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저의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또한 이쯤에서 왜 이 차량이 1대8로 표기해서 출시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차량을 구성하는 파트들이 1대8에 사용되는 사이즈와 내구성을 갖추고 있고 4셀 이상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메탈 파트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1대8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동과 관련된 내부 기어들도 1대10이 아니라 1대8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브러시드가 아니라 브러시 리스 시스템을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이제 전자 파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좌우 조향을 담당하는 서버 모터는 25kg의 스펙을 갖춘 제품이에요. 트랙션 나비의 서버는 저도 처음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힘 부족이 느껴지거나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조금 더 사용해보고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메인 모터는 4셀까지 지원 가능한 브러시드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많은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브러시드 모터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터 마운트도 메탈이고 피니언 기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유하고 있던 브러시리스 모터로 교체해 보았습니다. 모터는 딱 맞게 장착되었고 변속기 자리도 별도의 가공 없이 장착할 수 있었어요. 원래 모든 리뷰는 순정으로 진행하는 게 저의 원칙인데 이번에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신 주행 영상은 모두 순정이 아니라 이 상태로 진행되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제품은 입문이나 초보자들에게 어려운 제품이고 스케일 RC라는 장르적인 한계 때문에 기존 RC카 유저들에게도 쉽게 권하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하지만 분명 매우 잘 만든 차량임에 틀림없고요. F150 마니아에게는 이 차량이 현존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점은 중국 현지에서 조종기 포함 RTR로 출시한 제품을 국내에서 조종기와 수신기를 빼고 출시했다는 점이에요. 오늘 리뷰한 제품은 마니아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겠지만 트랙션 나비의 다른 제품들은 만약 처음부터 RTR로 출시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